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민수는 소리쳤습니다. 지훈아, 집에 있어. 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민수가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지훈 대신 축구 경기를 뛰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훈이 집에 있을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각에 지훈의 어머니인 민정 씨는 샤워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올해 36세인 민정 씨는 이 동네에서 가장 단정하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웃 남성들은 민정 씨가 시장에 가거나 운동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한 번쯤 그녀와 가까워지길 은근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민정 씨의 남편, 즉 지훈의 아버지인 재훈 씨는 5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수와 지훈은 매우 친한 친구로 같은 학교에 다니고 같은 운동을 즐겼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었고 서로의 가족도 이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민수네 집에는 누나가 한 명 더 있고 지훈네 집은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민수는 자주 지훈네 집에 와서 공부하거나 가끔은 자고 가기도 했습니다. 지훈은 성에 대해 아직 미숙한 반면 민수는 상대적으로 빨리 성장했습니다. 최근 민수는 민정 씨를 어른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과 더불어 성장기 소년의 호기심이 더해져 민수는 민정 씨가 집안일을 하거나 요리를 할 때마다 몰래 그녀를 훔쳐보곤 했습니다. 민정 씨는 늘 단정하고 기품 있게 입고 다녔지만 그녀의 고운 체형은 그런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묘한 매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관리가 잘 된 외모와 늘씬한 몸매를 갖고 있었으며 나이에 걸맞게 성숙하고 매력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아마 이 모든 일은 별일 없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 민수와 지훈이 함께 시험 준비를 하던 중 민수는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갔다가 우연히 민정 씨가 샤워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훈은 열심히 문제를 풀고 있었지만 민수의 관심은 오직 샤워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물소리에 쏠렸습니다. 그는 긴장된 마음으로 물 한 모금을 들이켜고는 조용히 지훈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민수는 민정 씨의 일과 시간을 더욱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민정 씨는 성격이 깔끔하고 규칙적인 습관을 가진 사람이었고 민수는 그것을 이용해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몰래 그녀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며칠간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며 기말고사를 끝내고 드디어 여름 방학이 되자 매일 친구들과 축구를 하러 갔습니다. 이날 저녁, 지훈이 좀 늦게 도착했을 때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네가 대신 뛰어줘.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지훈은 아무 의심 없이 그 자리를 대신했고 민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민수는 재빨리 지훈의 집으로 달려갔고 화장실을 이용하려는 척하면서 민정 씨의 샤워 시간을 노렸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를 들은 민정 씨는 샤워실에서 소리쳤습니다. 지훈아, 방금 들어갔지? 또 축구하러 나가려고? 네, 어머니. 지훈이는 밑에 있어요. 저도 내려갈게요. 그래, 저녁에 꼭 들어오라고 해줘.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대답하며 집 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집에는 민정 씨밖에 없었고 그녀는 샤워 중이었습니다. 민수는 발소리를 조심하며 집 안을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베란다 쪽으로 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지훈이 여전히 축구에 열중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레 샤워실 문틈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정 씨는 여전히 샤워 중이었고 민수는 이제야 그녀의 매력을 훔쳐볼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날 민수는 샤워실 문틈으로 그녀의 모습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민수의 눈에는 마치 천국처럼 모든 것이 펼쳐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 그 순간을 그는 절대 잊지 못할 것이라 느꼈습니다. 민수의 눈앞에는 마치 천국 같은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민정 씨의 아름다움은 그 어떤 남자도 이성을 잃게 만들 만큼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샤워실 밖에서 몰래 지켜보는 눈이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이 장면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서둘러 축구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다독이며 방금 본 장면을 잊으려고 했습니다. 지훈이 여전히 축구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죄책감이 스쳐갔지만 이내 떨쳐냈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샤워를 한 민수는 다시 지훈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두 친구는 지훈의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민수는 여전히 긴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오후에 본 장면이 사실인지 다시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아있는 민수 앞에 민정 씨가 과일 접시를 들고 나와 앉았습니다. 민수의 마음은 두근거리며 차분해졌고 이번에는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TV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민정 씨를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편안한 잠옷 차림으로 앉아 있었고 오늘 낮에 본 장면이 그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민정 씨는 TV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민수는 그녀의 매력에 다시 한번 압도당했습니다. 그녀와 가까이 있는 것이 죄책감보다는 설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축구를 하러 갈 때마다 일부러 지훈이 먼저 내려가길 기다린 후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지훈의 집을 잠깐 들러 민정 씨를 몰래 지켜보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렇게 민수는 여름 방학 내내 이 비밀스러운 일탈을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 민정 씨는 강남의 화장품 가게를 열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그녀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민수는 그녀를 볼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민수와 민정 씨를 운명적으로 묶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은 약 1년 후 민수와 지훈이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지훈은 미국 유학을 가게 되었고 민수는 국내 대학에 진학하여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정 씨는 여전히 강남의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매력은 더해만 갔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한 민수는 거의 남학생뿐인 공대 생활에서 여성과의 만남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민정 씨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훈이 해외로 떠나자 민정 씨는 민수를 가족처럼 더 아껴주었습니다. 그녀는 주말마다 민수의 부모님께 허락을 구하고 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민정 씨 주변의 남성들 중에서도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정 씨는 대학교 시절 사귀었던 첫사랑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둘은 수줍게 손을 잡는 것이 전부였지만 성인이 된 지금은 서로를 더 편안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정 씨는 여전히 조심스러웠고 그 이상의 행동은 자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아파트 아래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민정 씨가 그 남자와 함께 집에 들어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민수는 몰래 두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집 근처에 다다르자 민정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이제 그만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이웃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 여기까지만 하죠.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잠깐만 있다가 갈게. 아직 이른 시간이잖아. 민수는 문 너머로 대화를 듣고 있었고 문득 민정 씨가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집안에서 민정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집에 돌아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비 아저씨를 부를 거예요. 민수는 급하게 판단하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기회는 민정 씨에게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문을 열며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민정 이모, 집에 계세요? 민수가 들어서자 남자는 급히 민정 씨에게서 떨어졌고 민정 씨는 민수에게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들어와서 좀 도와줄래? 민정 씨는 민수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인 채 서둘러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약간 붉어진 채 감사의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앉아 있어. 이모가 옷 갈아입고 나올게. 잠시 후 민정 씨는 편안한 잠옷 차림으로 나와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참 난처했어. 그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이모도 어쩔 수 없었어. 민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모. 옛날 친구일 뿐이잖아요. 민정 씨는 살짝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아무 일도 아니야. 다만 너한테는 이상하게 보였을까 걱정했어. 민수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모가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뿐이죠. 민정 씨는 미소 지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자고 가렴. 부모님께는 내가 전화해 둘게. 이모 혼자 지내는 집이라 민수가 종종 자고 가곤 했기에 부모님께서도 이를 흔쾌히 허락해 주셨습니다. 민수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민정 씨의 곁에 더 가까이 앉았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은 후 TV를 보던 중 민정 씨는 거실에 2개의 베개를 가져와 민수에게 내주었습니다. 둘 다 소파에 나란히 기대어 앉았고 민수는 자신이 기다려왔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민정 씨를 향해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이모, 삼촌이 돌아가신 지도 벌써 6년이 지났네요. 많이 외로우셨겠어요? 민정 씨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가끔은 많이 그립지. 민수도 결혼하면 꼭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여겨야 해. 민수는 과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모. 바로 이모 같은 분이요. 민정 씨는 웃으며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이모 같은 사람을 어떻게 찾을 거니? 민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진심이에요. 이모를 지켜드리고 싶어요. 이모가 아름답고 멋진 분이라는 걸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민정 씨는 민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살짝 당황한 듯 눈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쌓여있던 외로움과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민수의 말에 자극받았습니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민정 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모, 제가 평생 이모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민정 씨는 순간 갈등했지만 민수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오랜 시간 외로웠던 그녀는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민수의 따뜻한 손길을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안아주었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기댄 채 아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민정 씨는 민수에게 오랜 세월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외로움을 털어놓았고 민수는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스러운 감정을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